新しいクラウン始まる。 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일본 최고의 럭셔리 세단이자 일본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토요타 센츄리에 대해 한번 다뤄봤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센츄리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센츄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누가 구입할 수 있는지, 토요타 센츄리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토요타스럽지 않은 센츄리. 아버지의 뜻대로 토요타 자동차 사업부를 창업한 토요다 키이치로는 1950년대 당시 미국에 진출해서 토요타가 처음부터 설계하고 제작한 토요타 크라운을 수출했는데, 그 목표는 기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GM과 포드보다 저가 시장을 공략하며 기회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판매는 부진하게 되면서 이때 토요타는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되었고, 여기서 토요다 키이치로는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과 같은 대량 생산 방식으로는 우리 토요타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부하 직원이었던 토요다 에이지와 오노 다이치에게 토요타만의 생산 방식을 구축해야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지시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노 다이치는 토요타의 당시 상황을 파악해 총 7가지의 낭비를 추려서 과잉 생산의 낭비, 재고의 낭비, 공정의 낭비, 운반의 낭비, 대기 시간의 낭비, 생산 결함의 낭비, 동작의 낭비까지 회사 내의 낭비란 모든 낭비들을 제거했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추구하면서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적시 생산의 자동화 개념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토요타의 생산 방식 TPS와 JIT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부품 한 개 한 개의 원가를 계산하고 경쟁사의 원가도 추정하면서 협력업체의 원가까지 분석하며 그야말로 원가 절감의 귀재라고 불리는 토요타가 되었지만, 철저히 센츄리만큼은 기존 생산 방식과는 다르게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센츄리를 생산하는 공장은 토요타 자동차 산하의 동일본 히가시 후지 공장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공장은 다른 공장과 달리 생산 라인은커녕 육중한 기계들이 내는 소음도 전혀 없고, 오직 토요타 내에 숙련된 장인들이 타협 없는 고품질에 대한 집념, 우수한 기능과 기술의 전수, 그리고 완성도 높은 이상적인 자동차를 실현시키기 위한 장인 정신으로 현대식 자동차 생산 방식이 아닌 1900년대 초반 당시 그때의 자동차 생산 방식을 따랐기 때문이죠. 물론 철판을 바디로 가공할 때는 당연히 프레스를 사용하긴 하지만, 차량의 단차가 나지 않도록 숙련된 장인들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프런트 휀다에서 프런트 도어, 리어 도어를 지나 리어 휀다까지 모든 라인의 패널을 눈과 손으로 조정한다고 하며, 특히 측면 라인은 나무 기둥의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내던 일본의 전통 목공예 기법 키초맨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일반 차량들과는 다른 굴곡 때문에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꼼꼼함과 집중력, 그리고 정교한 손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추가로 초대형 고급차인 센츄리의 특성상 도어의 크기는 물론 도어에 설치되는 각종 의장품으로 그 무게는 상당한데, 이 때문에 센츄리 공방의 장인들은 센츄리의 도어를 장착하는 초기 공정에서 인위적으로 뒤쪽을 살짝 들어 올려 도어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장착되는 내장 패널 등의 중량과 중력을 고려하여 최종 조립 단계에서 딱 맞아 떨어지게끔 역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장 작업 역시도 일반 차량들은 4층의 도장 공정을 거치게 되지만, 센츄리를 상징하는 검은색은 기존 토요타의 검은색과 그 코드가 달라 센츄리 공방의 장인들은 이 색상을 위해 총 7층의 도장 공정을 거치면서 도장에 걸리는 시간만 해도 한 대당 약 40시간씩 할애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일본식 전통 57 기법에서 착안한 도장 공정으로 도장 중간의 물을 이용해서 표면을 더욱 매끄럽게 다듬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공정을 3회 정도 반복하게 된다면 센츄리에는 더욱더 두께감 있는 도장면과 풍부한 색감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검사 공정에서는 형광등을 사용한 체크와 태양광을 재현한 인공 태양광 조명까지 동원해 미세한 왜곡이나 도장 불량 등 모든 불량까지 잡아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프런트 그릴의 봉황 엠블럼이나 일본의 빛을 이미지한 테일램프,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는 11.6인치 모니터와 나무 패널, 가죽 시트 등 설치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모든 곳에는 각 장인들의 손을 거쳐 제조 공정이 이뤄진다고 하며, 여기서 토요타는 그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의 품질 보증을 위해 센츄리가 완성되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과 각 공정을 마무리했던 날짜와 시간, 그리고 검사 결과 및 담당자 이름까지 기재한 히스토리북도 보관한다고 하네요.
아무나 구입할 수 없다는 센츄리? 일본에서 센츄리는 황실과 대기업 회장들이 탄다는 그 이미지 때문에 아무나 구입할 수 없다는 루머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토요타의 대답은 렉서스가 아닌 토요타 대리점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센츄리의 경우 그 가격만 해도 약 2억 원 정도로 가격이 매우 높아 계약할 때의 계약금은 100만엔, 하나로 약 1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며, 이 외에도 경우에 따라 고객 심사를 따로 거친다고도 하네요. 그 이유는 센츄리 자체가 다른 차량들과 달리 수작업을 거쳐 장인들의 손에서 만들어지기에 그 생산량은 한 달에 약 50대 정도로 매우 적은데, 이런 이유로 토요타는 반사회적인 사람들이거나 혹은 재판매 목적이 있는 업자들에게는 구입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끔 반사회적인 야쿠자 두목들이 센츄리를 타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아마도 중고차를 구입한 것 같... 여튼 토요타 대리점에 있는 센츄리 카탈로그는 하드커버로 되어 있어 뭔가 돈을 주고 사야 하거나 센츄리를 계약한 사람들에게만 증정하는 그런 아이템 같아 보이지만, 토요타는 센츄리 카탈로그의 코스트가 높아 단지 그 부수가 적을 뿐 어느 토요타 대리점을 방문하더라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대세를 따라야만 했던 센츄리, SUV를 절대로 만들지 않을 것 같았던 포르쉐는 카이엔과 마칸을 내놨고, 이에 질세라 람보르기니는 우루스에, 심지어 그 콧대 높던 페라리마저도 프로상계라는 SUV를 선보이며 현대 자동차 시장은 SUV라는 것이 대세라는 것을 입증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여 년 동안 세단으로만 존재했던 센츄리를 토요타는 SUV로 만들게 되었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토요타의 수장인 토요다 아키오가 젊은 세대에 향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센츄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한마디로 센츄리 SUV 개발은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다시 돌아와 2억 원대부터 시작하는 센츄리는 철저하게 일본 내수형으로만 판매가 되어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었지만, 그것보다 5천만 원이나 비싼 2억 5천만 원대의 센츄리 SUV는 월간 생산량을 30대 목표로 일본 내수 시장은 물론이고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토요타 코리아를 통해 정식 수입이 된다면 앞으로 출시될 제네시스의 GV90과도 라이벌 차량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2억 원대의 세단에는 8기통 하이브리드 엔진이 장착되었지만 더 비싼 SUV에는 아쉽게도 3.5리터 V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만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며, 최고 출력은 406마력에 차량 무게는 2570kg으로 다소 육중하긴 하지만 전기 모드로만 달렸을 때 무려 53km나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센츄리 SUV는 왠지 현대자동차와 평행 이론을 보여주는 듯한데, 그 외관을 보면 현대의 H를 의미하는 산타페의 H 헤드램프처럼 센츄리 SUV도 센츄리의 C를 모티브해 C자형 헤드램프 디자인을 채택했다는 것이며, 그 모습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마치 두 줄이 시그니처인 제네시스와도 비슷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센츄리 SUV의 코드 네임은 G70으로 G70, G80, G90 등 제네시스 모델명이 연상될 정도로 공통적인 면이 있는데, 하지만 1967년부터 등장한 센츄리 1세대부터 G20, G30, G40이라는 코드 네임을 사용해왔으며, 2018년에 등장한 3세대 센츄리는 G60, 그리고 가장 최신형인 센츄리 SUV에는 G70이라는 코드 네임을 사용한 것일 뿐 한국의 제네시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니고 일본 전통이 깃든 센츄리처럼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도 한국적인 멋과 오랜 시간 동안 역사가 지속되어 더욱더 세계적인 자동차가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